제가 몇 년 전에 스님이 쓰신 가슴 뛰는 통일 이야기 새로운 100년을 읽고 너무 설레고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작년 여름에 동북아 역사기행도 다녀오고 네.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 그다음에 그러한 설레는 마음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러한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같이 시사적인 문제와 요즘 같았으면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정해가지고 토의 토론 같은 것도 하고 책도 같이 읽어보고 그러한 시간 학생들이 실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좀 키워주고 싶고 하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 입시와 평가라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계속 지식 전달의 어떤 수업으로 흐르는 제 모습을 보고 좀 되게 깝깝하고 힘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학생들 앞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좀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리 선생이 수업 시간에 맨날 사드 배치 얘기나 하고 통일 얘기나 하고 그러면 학생 중에 한둘은 좋아할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학생들이 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왜? 지금 지리 배우러 왔는데 지리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수학 선생을 학원에서 좀 했어요. 그것도 학교 다니고 어디서? 학원에서. 그러면 수학 얘기 빼놓고 다른 거를 더 하기가 어렵나 쉽나? 더 어렵지. 그래도 나는 온갖 얘기 다 했어. 학원에서 배운 애들이 학교에 가서 운동권이 되기도 하고 졸업한 뒤에 동문회를 만들어가 찾아오기도 하고 책대도 열고 그래요. 왜? 당연히 수학은 잘 가르쳐주지. 그러나 수학만 가르친 거 아니다 이 얘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인생 얘기를 하느냐? 수학에 공통수학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배우는데 맨 앞에 나오면 경우의 수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온다? 집합 이런 게 나와. 1대1 집합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집합하면서 이 관계해서 1대1의 관계. 그 다음에 1대1의 관계에서 뭐 나오는지 알아요?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A그룹에 하나하고 B그룹에 하나를 연결 지을 때 A그룹이 정해지면 B그룹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A그룹의 인자를 변수 X, 그럼 B그룹에 대응되는 거는 FX, 그걸 이코르 뭐다? Y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Y 이코르 FX 이코르 X 자성어 어쩌고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럼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이게 연관, 함수라는 게 뭐예요? 연관이란 말이에요. 연관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다? 연기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수학을 이렇게 연기법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선생 가르치는 것보다 머리 기억이 잘 남을까 안 남을까? 잘 남지. 그리고 미분을 가르칠 때 미분은 곡선의 순간 변화율이 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연속된 행위인데 한순간에 탁 체크를 했을 때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이렇게 탁 순간을 잡아가 딱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미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분할 때 그런 인생 문제. 적분은 어떠냐? 우리가 곡선이나 선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면적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이 많이 쌓이면, 쌓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가 티끌을 모으는데 이게 지나면 나중에 목돈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게 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학 선생님 중에 그럼 그렇게 해서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런데 수학은 안 가르치고 인생이 어떻고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 사람 수업 시간에 종교 얘기한다 이런 요거도 먹는데 그 과목을 가지고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배우면 또 수열 뒤쪽에 가면 기대값 계산하는 게 있잖아. 그지? 기대값을 계산하는 게 뒤에 확률에 가면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찡코를 하게 되면, 즉 오락실에 돈을 집어넣으면 기대값이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면 100원 넣으면 49원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100원 주고 49원 받는 거는 바보가 바보 아니가? 바보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오락실에 가서 돈을 집어넣고 할 때는 진짜 오락으로 해야 된다. 돈을 딸려가면 그건 100점 100패다. 오락은 뭐냐, 하나 턱 집어넣어보고 콕 땡겨보고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관둔다. 나와도 딱 챙기고 관둔다. 조금 재밌다 싶으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만 원만 딱 하고 재미를 하고 관둔다. 이러면 괜찮아요. 오락이 되니까. 근데 내가 딱 땡겼는데 100만 원이 나왔다. 그 100만 원을 갖고 1,000원짜리로 다 집어넣으면 다음에 100만 나올까 안 나올까? 50만 나와. 그 다시 다 집어넣으면 다음에 얼마 나온다? 25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백전백패한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돈을 갖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마찬가지. 그러면, 자, 그런 거를 해서 이건 사행성이라고 하는 어떤 쇠뇌, 그 기대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대값을 수학적으로 딱 계산하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복린이 뭐 이런 거 수열해서 계산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이게 30년 저축을 한다면 얼마나 큰 돈이 되는가. 뭐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리를 가르치면 우리나라 지리를 딱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기후로 보면 뭐다? 온대에 속한다, 북쪽은 냉대에 속한다. 그럼 기후 구분은 어떻게 하고, 지형을 보면 우리 지형은 뭐 고생대 지형이다. 이런 지형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형을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3대 지구대가 있다. 뭐다? 영산강 지구대, 추가령 지구대, 길주명청 지구대. 선생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몰라? 그러면 지구란 건 뭐냐? 단층이라면서 뚝 떨어진 게 지루고 위에 솟은 게 지루다. 지구대라는 것은 곧 단층이 있었다는 얘기다. 단층이 있었다는 것은 지형이 불안정해야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하다. 그런데 월성원자력, 고리원자력은 뭐다? 이 불안정 지층, 즉 단층 위에다가 세웠다. 양산 단층지대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자력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신라시대 역사의 상공유사 기록을 보면 임금이 의자 앉았다가 앞으로 자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상적으로 사람이 다칠 정도는 오지만 죽을 정도는 아닌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게 금이 나가지고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피해가 엄청나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50km 안에 22만 명밖에 안 살았는데도 피해가 엄청난데 고리 원자력은 반경 25km 안에, 50km 안에 500만 명이 살아요. 그럼 22배인가 3배인가 돼요. 그럼 피해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고리 원자력은 30년 수명이 다 했는데 아직 쓸만하다고 또 돌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약을 샀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매 그렇다고 먹고 죽을까 봐 좀 더 먹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위험도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그러면 이걸 지리 시간에 얘기하면 지리도 공부하고 원자력 위험에도 공부할 수 있잖아. 제 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백두대간으로부터 쫙 내려오는 거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지금 38선은 뭐가 됐다? 허리를 잘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뭐가 됐다? 이게 지금 분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수계,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림으로 해서 이 사람의 문화라는 게 왜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가 나눠졌을까? 문화가 달라졌을까? 그거는 소백산맥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나눠진 거는 이 뭐예요? 차량산맥에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이런 문화가 인간의 문화라는 건 이렇게 자연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광역자치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도 대전만 똑 빼가 만들고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충청도 전체를 문화적인 관계와 자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상수도니 하수도니 쓰레기장 이거를 자기 지역한테 하지. 대전 시내에서는 딱 지 위에 식수해야 되는 데는 대청 때문에 아무 개발도 못하게 하고 자기 밑에는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충청남도 하고 뭐다. 충청북도 하고 대전하고 뭐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죠? 서울에서도 경기도하고 갈등 생기. 그럼 이런 것들이 지방 행정이 왜 잘못됐는지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통일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북한에도 그 지금 그 길주명청지구대 그 옆에 지금 그 핵실험장이 거기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는 단청지대 위에 뭐를 세웠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고 쟤들은 단청지대 위에 뭘 한다? 핵실험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남한만 비판하고 북한을 두둔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질의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생이 자기가 가르쳐야 할 그 시간에 자기 소임은 다 하되 그 소임과 관계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다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야. 그지? 시험 치고 지식을 쓰레기통에다 집에 엿버리려고 배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탁 강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리를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도 자연 풍경을 탁 보고 제주도 가서 주상절리다. 그럼 이거 왜 생겼는지 이런 걸 탁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뭐 지중해성 기후는 가면 우리하고 반대잖아. 겨울이 따뜻하고 뭐다. 비가 많이 오잖아. 여름은 덥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대륙의 서쪽과 동쪽의 차이란 말이야. 그러면 왜 적도의 사막이 안 생기고 남북이도 30도 지역에 서쪽의 사막이 생기느냐? 이거는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자기 문질이 잘 가르치면 알겠네. 나하고 얘기 한번 해볼까? 누가 많이 하는지. 그러면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지진의 이 누출이 피해가 어디 간다? 시애틀이나 캘리포니아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쿠로시아 해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오히려 우리는 일본 해류가 편서풍이 불고 해류도 이렇게 되니까 옆에 일본에 사고 났지만 우리는 피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중국에 피해가 났다면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문제다. 지금 우리의 미세먼지도 이 중국이 개발되면서 처음에는 황사라 그랬지만 사실은 중국의 오염물질이 지금은 영향이 더 커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지리 선생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나 없나? 지리가 하기 쉬울까? 수학이 하기 쉬울까? 지리가 100번 쉽지. 수학을 갖고도 하는데 지리 갖고 왜 못하겠어? 역사 선생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국어 선생이나 이런 사람은. 영어를 갖고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영어 예문에 얼마든지 그런 게 있잖아. 링컨의 연설문을 갖고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뚝 떨어져서 따로 하려 하지 말고 항상 자기 전공은 살려야 돼. 그러나 그거에 기반해서도 거기에 지식 전달자로 자기가 전락한다면 자기는 기술자 학원 선생이지 스승은 아니잖아. 그지? 학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의식도 깨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관점을 조금 바꿔서 하셔야 되겠다. 알았어요? 무슨 얘기든지 그걸 붙일 수 있어요.